다음 신살이 작용을 보겠습니다. 무자일주는 을사년에 사화역마살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사화역마살의 기운은 일간 무토에게 편인이 됩니다. 편인이 역마살로 작용한다는 것은 실제 움직임보다 마음에서의 분주함이 커짐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마음에서의 분주함이 커지게 되면 한 번씩 충동적이거나 돌발적 움직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러한 충동적이고 돌발적 움직임 속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자일주는 을사년에 내면으로 분주하게 뭉치는 기운을 미리미리 규칙적으로 소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운동을 하는 것도 좋고 한 번씩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좋으며 간단한 취미 활동에 규칙적으로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 무자일주 일지자수는 도화살의 기운이 됩니다. 그리고 일지자수의 지장간 안에는 임수편재, 계수정제의 기운이 내재해 있습니다. 또한 계수정제는 천간무토와 암합하여 화기운의 인성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무자일주는 현실적 기회를 잡고 그렇게 얻은 성과를 잘 저장하고 아우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이 도화살의 기운과 작용하면서 기본적으로 무자일주는 있어 보이는 느낌을 주변에 주게 됩니다. 이는 또 다른 기회를 가져오는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주변으로 무자일주의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붙을 수도 있는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통은 무자일주의 경우 본인이 베푸는 입장이 되는 경우가 많고 본인 스스로는 애초에 아쉬운 소리를 잘 안 하기 때문에 베푼 만큼 다 돌려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베푸는 입장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능력과 결실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12신살의 관점에서 무자일주 일지자수를 기준으로 을사년의 지지인 사화는 겁살이 되고 일지자수는 장성살이 됩니다. 겁살은 지지의 기운 흐름에서 시작의 기운이 되고 새롭게 기운 흐름이 시작되는 중간에 해당하는 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겁살의 기운은 12운송론의 관점에서 절과 매칭이 됩니다. 기운 변화의 변곡점에 위치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쪽이든 저쪽이든 극단적 변화와 변동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하기에 아슬아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겁살의 명칭에서 보이는 겁의 의미를 생각할 때 자신의 것을 빼앗기고 잃을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 겁의 의미에서 그 주체를 바꾸어 생각해보면 본인이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게 아니라 본인이 누군가의 것을 차지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운의 주도권이 크냐 작냐에 따라 자신이 강탈당할 수도 있고 자신이 누군가의 것을 가져올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사화 겁살의 기운은 일간무토를 기준으로 편인이 되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에서 충동성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무자일주는 기본적으로 활동적인 끼가 있는데 일간무토에게 인성으로 작용하는 사화 겁살의 기운은 몸과 마음이 침체되는 듯한 중에 돌발적으로 한 번씩 치고 나가려는 충동성이 생기게 하여 의외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적절히 본인의 몸과 마음에 충전된 에너지를 풀어주어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함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12운송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일간이 무토나 기토일 때 12운송론의 적용에 있어 연애자평식이 맞냐, 명리정종식이 맞냐에 대한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기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12운송론 자체에 대해서도 논쟁이 많습니다.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되지 않고 논쟁이 있다는 것은 결국 두 가지 모두 맞을 때도 있고 한 가지만 맞을 때도 있으며 두 가지 모두 틀릴 때도 있다는 의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을 해봐도 연애자평식 적용이 맞을 때도 있고 명리정종식 적용이 맞을 때도 있으며 때로는 둘 다 복합적으로 적용했을 때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논쟁적인 각각의 기준 모두를 아울러서 설명을 하게 되면 말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연애자평식 기준에 근거하여 무토와 기토 일간의 12운성론 흐름만 설명드립니다. 이는
명리 정종식 기준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에 각자가 두루두루 응용하여 해석해보고 기준을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무자일주를 보겠습니다. 12운성론의 관점에서 무자일주일지 자수는 태의 흐름이 됩니다. 태는 엄마의 뱃속에 아기의 씨앗이 자리 잡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신체 발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다만 아직 발현이 안 됐다는 것은 그 자체로 가능성의 덩어리인 것이고 어떤 쪽으로든 발현할 수 있기에 유연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태의 기운은 강력하게 그 기운을 깨우고 이끌어줄 흐름을 만나면 좋습니다. 이러한 무자일주에게 을사년에는 건록의 기운이 도래합니다. 건록의 기운은 인생 중반의 나이대에 해당하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관대처럼 에너지가 넘치면서 무모한 것도 아니고 제왕처럼 최고의 정점에 올라 독단적일 수 있지만 유연성이 떨어지는 상태도 아니며 장생처럼 잠재성은 크지만 방향성이 없는 상태도 아닙니다. 적당히 제왕이라는 정점을 향해 가는 목표의식과 에너지도 남아있고 충분한 경험의 시간 속에서 완숙미와 유연성이 생겼으며 각종 상황 변화에서도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는 흐름이 건록이 됩니다. 그래서 12운성론의 흐름에서 건록을 제일 좋게 보는 면도 있습니다. 다만 제왕이라는 정점을 향해 가는 바로 전 단계의 기운이 되는 만큼 주변으로 견제가 따르고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유연하고 완숙미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돌발적으로 안하무인이 될 여지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무자일주의 태의 기운이 을사년에 건록의 기운을 맞이하는 것은 태의 잠재된 기운을 안정적이고 일관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힘을 주게 됩니다. 그만큼 무자일주는 열심히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는 조급함보다 마음의 여유로움과 상황을 넓게 관주하는 힘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는 열심히 살아온 무자일주에게 일부에서 마음의 불안감을 줄 수도 있지만 또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내실을 다지고 재정비의 시간을 갖는다면 주후 새로운 도전과 확장의 흐름에서 더욱 안정적이고 알차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만큼 무자일주는 을사년의 흐름에 대해 마치 자신의 저장 창고를 넓히고 보수하겠다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 나름에서 눈에 바로 보이는 성과는 없겠지만 또 다른 목표의식으로 작용하여 자신의 열정적 마음을 다독일 수 있을 것입니다.